이슈 특급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일의 구분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배고프고 살거나 하고 싶지는 않지만 본인의 능력이 출중한 일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냥 해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잘하는 일인데 이게 하고 싶은 일인데 잘 되기까지 한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겠죠. 아이돌이라는 직업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열정과 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YG의 위너, 아이콘, 지금의 베이비몬스터, JYP의 트와이스의 경우 기획사에서 자체적으로 데뷔 후보 멤버를 평가하고 팬들이 투표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데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홍보 효과가 꽤 크거든요. 이것만한 서사가 없죠. 연습 과정, 성장과 눈물, 멤버들 간의 관계성, 경쟁, 아이돌은 서사가 있어야 먹힙니다. K-팝뿐만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하는 모 방송사의 힙합 서바이벌도 있으며 락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있었고 팬텀시거나 미스터 트롯 등 다양한 장르에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죠. 이미 데뷔했던 아이돌의 리부트 프로그램인 믹스나인, 더 유닛, 야생돌, 그리고 퀸덤, 로드 투 킹덤, 킹덤 등 이미 데뷔한 아이돌들의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있었죠. 마치 고시를 보듯이 이러한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뺑뺑이 돌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아이돌들. 지금 스쳐 지나갔던 아이돌들은 이게 마지막 서바이벌일까요? 추후 제작될 프로그램에서 또 누구를 보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능력에 부족해서 경쟁 체제에 던져져야만 했을까요? 서바이벌은 순위를 조작하기도 하고 1등 상금의 실수령액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쇼미더머니 6 우승자인 행주는 한 방송에서 밝히기를 상금은 1억을 받았지만 실수령액은 2-3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다른 참가자들이랑 무대 제작비 등을 나눴다고 하네요. 아니 방송사에서 무대 제작비를 안 줘? 이해가 안 되죠. 네, 주긴 줍니다. 하지만 뭐 얼마나 주겠어요. 박재범 프로듀서의 경우는 자기 사비로 무대를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프로듀서들도 사실 그 프로의 출연자인데 말이죠. 그럼 프로듀서는 그래도 엠넷에서 출연비를 많이 챙겨주지 않을까 싶지만 쇼미4 때 오피셜 회당 출연료가 15만원이었다고 하네요. 쇼미더머니 시리즈가 한국의 힙합을 메이저로 올린 건 사실입니다. 인정해요. 음원만 나왔다면 차트를 휩쓰는 쇼미인데요. 결국 이 수익은 다 CJ 겁니다. 최대의 이익률을 뽑아내고 있죠. 이런 와중에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면 알수록 미친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퍼주는 프로예요. 방송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한 개개인의 미래와 공평함을 위해 방송적 재미를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순원만 서바이벌. 사실 모든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제작진의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에 집중이 되거나 어떤 사람은 아예 출연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PD픽이라는 말이 생겼고 화면에 덜 잡힐수록 투표를 받기 어려워서 탈락하게 됩니다. 피크타임은 이 배분을 위해 노력을 쥐어짠 게 보입니다. 그래서 1, 2화를 동시 방영을 했죠. 모든 출연자를 한 번에 보여주고 투표를 공정하게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수도 유연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교해보시죠. 연습 과정. 이 프로그램은 연습생들이 아닌 실제 그룹 출신들의 참가자들입니다. 하지만 다들 어려운 친구들이고 심지어 지금 알바를 뛰고 있는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그룹이 된 참가자들이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기획사들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방송사는 자리만 마련해 줄 뿐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는 연습 과정에서 보컬 지도를 해줘요. 그룹이 엄청 많은데 다 보컬 지도를 해줍니다. 타 프로그램도 이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중간 평가 등에서 가르쳐주는 정도인데 이 프로는 그냥 전담이 붙어요. 안무가가 붙습니다. 안무를 짜서 주는데 또 안무가가 가르쳐줍니다. 그냥 어느 정도 알려주다 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출 수 있게 가르쳐줍니다. 와, 안무 이상의 헤어 메이크업까지 다 해줍니다.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기획사 소속의 그룹들은 원래 본인의 돈으로 이런 걸 다 해요. 출연료를 줘요. 퀸덤, 킹덤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 한 무대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댄서, 의상, 무대 장치, 안무 편곡 등 다 기획사에서 투자해야 하는 돈입니다. 결국에 가수들이 정산을 못 받으면 빚으로 남겠죠. 이런 프로그램에서 출연료를 주다뇨.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프로그램은 출연하게 된 걸 감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연료를 줍니다. 탈락 과정, 그리고 음원. 어떤 서바이벌은 뮤지션들이 음원을 만들어내게 하고 이 유통을 프로그램의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음원이 상위권에 들게 되면서 방송사가 수익을 챙기게 되죠. 그리고 아이돌 서바이벌도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피크타임은 음원을 참가자 그룹에게 줘버렸어요. 정말 줘버렸습니다. 무려 400곡을 작곡가들에게 받아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16곡을 최종 결정한 다음에 모든 참가 그룹에 줬어요. 심지어 탈락한 그룹한테도 줬거든요. 이 탈락한 그룹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무대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탈락한 그룹에게 곡을 줬다면 이 탈락한 그룹들이 이 곡을 연습하는 걸 보여주고
곡을 프로그램에서 홍보한 다음 이 곡들로 방송사가 수익을 거두는 게 보통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정말 참가자들을 위해 곡을 준 겁니다. 심지어 무대 의상까지 줬어요. 그리고 바로 다른 음악방송에서 방송을 당장 올라갈 수 있게 카메라 리허설까지 해줬습니다. 뭐 대충 만든 곡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SM의 유명 작곡가 켄지와 모노트리, 라이언 전 등 K-POP 최정상급의 프로듀서들이 만든 곡이에요. 탈락자 순위 공개도 방송에선 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어요. 참가자들을 배려한 부분이죠. MVP 투표 결과도 공정 광공답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개해버립니다. 도전 골든벨인 줄 알았네요. 2차 신곡도 미리 듣기가 떴는데 이 라인업도 대박입니다. 공평함. 보통의 서바이벌이라면 재미를 위해서 어떤 그룹이 어떤 곡을 원하는지 보여주고 팬들의 투표를 받고 거기에 배정되는 과정에서 눈물 흘리는 걸 보여주고 경쟁에서 밀려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스타일의 곡을 하게 돼서 좌절하는 등 이런 드라마틱한 과정을 보여주죠. 잔인하지만 참가자들의 긴장과 괴로움을 보여주는 게 서바이벌의 재미 요소인데요. 피크타임에서는 각 그룹들이 각각의 곡을 매칭을 그냥 제비 뽑기로 했어요. 심지어 이건 나중에서야 공개했습니다. 솔직히 프로그램의 재미를 따진다면 포기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악마의 편집과 완전 반대되는 행보라 예능으로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올드한 부분들이 있어요. 릴레이 댄스를 보여주는데도 세로 화면이 아니어서 충격을 먹기도 했네요. 게다가 개인 지킴은 왜 가로캠이죠? 카메라가 얼굴을 찍었다가 다리를 찍었다가 집중을 못합니다. 아이돌판에서 이런 편집은 답답하고 센스는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썸네일도 솔직히 눌러보고 싶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돌 프로그램이에요. 다큐가 아닙니다. 이 칙칙한 인터뷰, 흑곡두 장군인 줄. 보정 통일 안 된 무대 편집에 조명 때문에 가수 얼굴은 안 보이고요. 그래도 저는 이 프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엔터 쪽과 일하면서 만나봤던 중소기획사들은 정말 돈이 없고 지하에 있으며 그 지하에서 땀 흘리는 친구들이 너무 노래 잘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춤도 잘 추는데 자금이, 운과 상황, 타이밍 등이 안 좋아서 실패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피크타임은 우승 상금 3억 원에 앨범 제작과 탑6 콘서트에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다음 앨범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바라는 바일 겁니다. 콘서트의 경우 잠실 실내체육관을 대관해 놓았던데 황금 연휴 기간 5회 공연은 지금 이 프로그램의 흥행 상태로 볼 때 슬프게도 매진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곳에서 공연하는 건 모든 아티스트들의 꿈이고 처음 있는 행복한 경험일 겁니다. 답답합니다. 기획사는 이런 서바이벌을 보내놓고 아이돌들만 노력과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피크타임의 3라운드 신곡 미션의 경우 탈락팀이 6팀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방송에서 연습했던 신곡 무대를 보여주지도 못했죠. 제가 기획사 사장이었다면 탈락 직후쯤 심플리 K-팝이나 더쇼 음악 섭외를 잡아서 신곡을 보여줬을 것 같네요. 그게 안되면 소속 그룹의 유튜브에라도 올려야죠. 피크타임에서 받은 무대 의상도 있는걸요. 지금이 가장 그 그룹에 관심이 높을 때니까요. 하지만 이 신곡으로 음방이나 콘텐츠를 했던 아이돌은 없었고 4월 11일자에 BDC가 드디어 안무 연습 영상을 올렸네요. 디그니티의 경우 유튜브에 피크타임 출연 소감과 다른 팀들과 신곡 챌린지를 간간히 올리고 있긴 합니다. 회사의 꾸준한 활동 퀄리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전과 똑같다면 서바이벌 출연 전 원점으로 돌아가요. 아이돌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돌들은 노를 열심히 젓는 것 같지만 기획사에서도 떡밥은 내놓으셔야죠. 끓여먹을 게 없으면 호감 팬들은 떠난답니다. 코어를 만들어야죠. 이 신곡 묵혀뒀다가 혹시 다음 앨범에 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곡수 아끼려고? 그러면 너무 늦어요. 기획 의도도 좋다 못해 아름답고 무대도 좋고 곡도 좋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프로그램과 제작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네요. 피크타임은 착한 서바이벌이지만 어딘가 좀 부족한 우리 형. 처음에 1위부터 냅다 보여주다가 최근엔 물음표 도배로 어그로도 끌 줄 아는 형이 되었지만 프로그램을 하면서 성장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률은 글쎄요. 시청률 저조는 보이즈 플래닛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서바이벌이라는 포맷 자체가 식상해지고 경쟁 사회에서의 피로감은 더욱 크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조작 문제 등으로 신뢰를 잃기도 했고요. 이러한 틈새의 피크타임은 공정함과 라이브 실력을 내세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주긴 했습니다. 사실 보면 재밌고 좋아요. 하지만 글로벌 서바이벌이라면서 넷플릭스엔 있지만 국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해외에서는 보기 자체가 힘들고 이런 소형 기획사 아이돌들은 해외 팬들이 붙어줘야 하는데 말이죠. K-POP 사업 전체로 봤을 때 기존 마라맛의 악마 편집 프로그램들은 재미있고 시청자와 소비자들에게는 즐거울지 모르나 뮤지션 입장에서는 거의 인생과 영혼을 갈가 혹사당하는 형태거든요. 카라 프로젝트의 경우는 참가자가 탈락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고요. 믹스9의 경우 우승은 했으나 데뷔도 못하는 일이 있었죠. 미시적으로는 시장이 확대될지는 모르나 거시적으로 볼 때 시장이 망가진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다녀온 지인들 얘기로 이 프로그램의 공개 방송은 타 방송사들과 다르게 출연 가수나 방청객으로 온 팬들에게 압박 없고 소리 지름 없으며 짜증냄도 없었습니다. 온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감사해하고 친절했다고 하네요. 당연하다고요. 다른 곳에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과 꿈을 얘기하며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라는 형태의 프로그램도 재미를 위해 존재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없어져야 한다는 쪽은 아니에요. 하지만 방송 위주가 아닌 출연한 참가자들을 생각해주는 놀라운 프로그램, 이런 좋은 취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JTBC를 샤라웃하며 정말 잘 되어서 시즌 2, 3, 4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망돌로 남기는 아까운 아이돌이 참 많습니다. 이슈 특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